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는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입학 전형 안내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KU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고 자소서를 써야 되고 면접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신 등급 컷이 몇 등급이어야지 작년도에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전형은 이제 모든 전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 이 지균과 자기 추천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이제 논술 전형인 KU 논술 우수자 전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의 경우는 먼저 학교에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건국대학교에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다 이 추천 인원에 넣어주실 겁니다. 자, 다만 이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다고 사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막 지원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에 맞춰서 추천을 받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먼저 내신 등급을 정량평가화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70%가 반영이 되는데 서류평가라는 게 30%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 서류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정말 샅샅이 평가를 해서 좀 정성평가화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상 아무 전공이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그 학교 내신 산출 방식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그냥 아무 전공이나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서류 평가가 진행되는 교과 전형의 경우는 내가 서류 방향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서류 방향을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분석을 해본 후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좀 유사했던 게 동국대학교 교과전형의 경우가 작년에 좀 비슷한 느낌이 났는데, 사실 동국대의 경우도 서류평가를 한다라고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게 유튜브를 하시는 어떤 분들께서는 내신 등급 자체가 동국대식으로 환산됐을 때 되게 잘 나오면 그냥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평가 30%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정말 샅샅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조금 빵꾸가 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교과 등급 자체로는 살짝 조금 이렇게 우리 학교가 등급 내기가 좀 어려워서 점수가 좀 안 나오지만 성적, 이 서류에서 뭔가 내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보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내신 등급으로 반영되는 70%가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내신 등급이 아무래도 많이 밀려났다, 이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학교가 내신 등급 산출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불리해서 내신 등급이 원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 학교라고 한다면 굳이 이 교과 전형을 활용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등급 자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봤을 때 내 내신 등급이 좀 잘 나온 상태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서 지원 전공만 잘 살린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작년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과 비교해 보면 어찌됐던 간에 올해의 교과 전형은 작년 2022학년도 대입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자, 두 가지가 다른 환경인데, 첫 번째는 올해의 경우는 교과 내신 등급이 70% 반영되는데 서류평가가 30%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교과 내신 등급 100%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작년 입시 커트라인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자료를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자료가 아무래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년의 자료, 이 입시 커트라인 발표 자료는 분명히 영향은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교과 전형 산출 방식이라든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고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자신의 그 입시 전략에 맞춰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건국대학교를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항상 표를 만들어서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든지 교과 내신 등급 단순 뭐 평균 컷이라든지 최저 커트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다른 학교들도 이런 자료는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가에서 학교들의 자료를 다 이렇게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좀 만들어서 올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한계가 있죠. 50% 컷, 70% 컷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한눈에 보기 쉽게 학교에서 발표해주면 수험생 분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들 사실 왜 꽁꽁 숨겨두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국대학교를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입학처 사이트 가보시면 이 자료 그냥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 자료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활용해 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 교과 전형의 자료를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지원자 3명 중에 1명은 수능 최저도 못 맞췄습니다. 물론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이 자료가 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건국대학교만 지원하진 않잖아요. 사실 다른 학교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쓴다라고 하면 보통은 한 66%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수능 최저도 못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건국대학교 이 교과 전형 자체가 사실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학교여서 이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빵꾸가 안 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올해의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된다라는 점과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보통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전년도 평균 커트라인이라든지 이 최저 커트라인을 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는 이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제출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보면 선발이 된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전형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방식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맣게 중간에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보시면 2022년 공동연구 결과 이것을 적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연구 결과가 뭐냐? 2022년 올해 초에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제 채널이죠. 그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전공적 합성, 인성 이렇게 4대 요소로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선안의 내용이 제 입시는 이쌤 채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핵심 요약을 했으니까 가서 보십시오. 그래도 저 이쌤의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의 역량, 새롭게 발표된 이 세 가지의 역량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모든 대학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기소개서만 잘 쓰고 합격을 한다? 이런 건 요즘 입시, 요즘 대입에서는 없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문항은 1번, 2번 공통 문항은 있지만 3번에 이 대학별 자체 문항은 없습니다. 자, 1번, 2번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입시는 이쌤 채널 가셔서 자기소개서 작성 영상 참고하시면 혼자서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저 이쌤이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영상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도 자기소개서 이제 작성 팁을 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 중에서 이 5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데, 아무래도 이 건대의 경우는 3번 자체 문항이 없습니다. 이 3번에서는 보통의 대학들은 지원 동기나 너가 우리 학교 모집단에 오기 위해서 무슨 어떠한 노력 과정을 했는지를 보통 물어보는데, 건대의 경우는 이 3번이 없기 때문에 1번 공통 문항에 지원 동기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대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번 문항에 지원 동기를 좀 섞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해 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의 경우는 서류 면접이기 때문에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오시면 제가 다 가이드라든지 꿀팁 알려드렸거든요.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절대 저 이쌤의 뭐 조회수 올리려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고, 서류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하면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중에 뭐 1차 발표하거나 그 전후로 해서 면접 준비는 빡세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좋고, 3월 달부터 뭐 5월 달부터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공부하셔야 돼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이렇게 묶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이 많아서 같이 볼 텐데, 자,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신 성적 낮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 가능할까요? 자, 내신 등급만으로 정량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등급만으로 합격의 유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성평가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성적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선택 과목 굉장히 잘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교내 수상은 어떻게 형성하면 될까요? 자, 교내 수상은요, 여러분들이 학기당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그냥 선택해 주면 되고, 뭐 활동의 뭐 개수나 등수 이런 걸로 평가 안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수 없었는데 봉사 시간 적으면 불리할까요? 자, 봉사 시간으로 인한 유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결에 한 번이라도 지각이나 결석이 있으면 감점인가요? 자, 무단의 경우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횟수 많으면 선발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인정 관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진로가 계속 바뀌었는데 진로가 동일한 친구에 비해 불리할까요? 네, 불리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가요? 체계 수준은 어느 정도야 되는지 궁금해요. 자, 독서는요, 양이 많다고 뛰어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독서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생기부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고등학생 수준의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 커트라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커트라인과 최저 커트라인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자, 건국대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순 이런 전 과목의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학생의 이런 평균 커트라인과 최저 커트라인만 보고 일반고 학생들이 나도 5등급인데 지원해볼까? 나도 여기 3등급인데 지원해볼까 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원하실 때 있어서 이 평균 컷과 최저 컷
학생부 종합전형 한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고에서 준비하기 쉬운 전공들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전공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남들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수능 최저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과 하향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 학교에 지원하면 난 무조건 붙어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 전략을 짜실 때 있어서는 안정과 하향은 좀 교과 라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6학종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저 이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이 단순 커트라인을 보고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 결국에 선발되는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점수를 어떻게 형성했고 우리 학교 수준이 어떤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선발되실 수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는 논술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준비, 그러니까 수능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논술에서 변동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인문계열은 변경이 없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수학이랑 과학을 논술 문제로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학 문항으로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입학처에 보통 과거 논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거 문제, 기출 문제 확인해 주셔서 준비를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맞춰 주시고, 그리고 논술 잘 보면 논술 전형에서는 무조건 선발됩니다. 논술의 경우도 건국대학교에서 이 결과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 경쟁률이나 뭐 논술 평균 이런 것보다는 이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전공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61%입니다. 굉장히 처참하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수능 최저도 못 맞췄다라는 건데, 사실 61%면 1명보다 좀 더 많겠죠. 그러니까 2명은 안 되고 1명보다 좀 더 많을 텐데, 어찌됐던 간에 이 논술 전형을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는 보통 정시 파이터 친구들이 수시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는 정시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는 맞출 거니까 논술 한번 지원해보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뭐 놀러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논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전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